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뒤덮은 의문의 화염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란은 왜 반격하지 못하는가? 미국은 언제 방아쇠를 당기는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부는 미사일이 날아오르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화염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폭발 직전에 감지된 뼈저린 침묵입니다. 그토록 굳건해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미국의 경고 한마디에 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단순한 폭발사고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미국의 체크메이트 전략을 파헤칠 것입니다. 동맹을 떼어놓는 고립작전부터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부의 테러 자체를 끊어버리는 숨통조이기까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현대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멸망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테헤란의 지배자들은 이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네모칸 체스판 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포성보다 더 무서운 신호는 바로 아군의 침묵입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가 함께하는 해상연합훈련, 이름하여 안보벨트 훈련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의 급소를 배경으로 이들 3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테헤란의 지도부는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강력한 뒷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국의 경고가 떨어진 지 불과 24시간 만에 그 웅장하던 훈련 계획은 연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해역에는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타입 055 대형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0,000톤이 넘는 배수량의 최첨단 무장으로 도배된 이 거함은 중국이 미국 항모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야심작입니다. 그런데 미군의 움직임이 감지되자마자 중국은 이 함정의 경계태세를 오히려 낮추고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징의 계산기 위에서 테헤란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카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055형 구축함은 국가적 전략 자산입니다. 고작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미 해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표적지 역할을 자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질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남겨진 것은 외톨이가 된 이란뿐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선전했던 반미연대는 미국의 실제적인 군사 압박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는 달콤한 말로 연대를 약속하지만 진짜 총구가 겨누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선을 터는 것은 언제나 강대국들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으며 이제부터 날아올 모든 화살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동맹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그 틈을 타서 미국은 군사적 타격보다 더 지독한 심리적 공포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말없는 공포입니다. 손자병법의 허실편을 보면 싸우지 않고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미국의 폭격을 기다리던 토요일 오후, 그가 소셜미디어에 던진 것은 거창한 선전포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묘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배경음악도,
맥락도 없는 흐릿한 거리의 풍경.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시각화한 듯한 그 짧은 침묵의 영상은 수천 발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삼국지의 제갈량이 보여주었던 공성계, 즉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태연하게 검은고를 타며 적장의 의심을 유발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 고전적인 심리전의 21세기 디지털 버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상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공격 개시 신호인가? 아니면 조롱인가? 혹은 이미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암호인가? 테헤란의 지휘부는 이 알 수 없는 침묵 앞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명확한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앞에서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인간 본연의 공포심을 무기로 삼아 적의 신경줄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란군 지휘관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내부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압권은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란 혁명 수비대 놈들이 겁에 질려 기저귀를 차고 뛰는 중이라는 조롱 섞인 해석을 달았습니다. 보통의 국가 원수라면 점잖게 무시했을 법한 이 날선 농담을 트럼프는 보란듯이 자신의 계정으로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고도로 계산된 굴욕주기 전술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침묵 하나에도 벌벌 떠는 존재들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적장에게 모욕감을 주어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고전적인 전술 중 하나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밤에 공격한다는 소문, 월요일 새벽이라는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들은 피로감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 기술. 이것이 바로 미국식 비대칭 심리전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떨며 허둥대는 사이 진짜 물리적 타격은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눈과 귀를 노리고 정확하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무차별적인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듯 아주 정밀하고 내목한 외과 수술식 타격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이란 전역이 아니었습니다. 타격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란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반다르 아바스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굽어보는 이란의 가장 날카로운 눈이 위치한 곳입니다. 공격자들은 정확하게 바다의 눈이라 불리는 해상 감시 센터를 노렸습니다. 이곳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과 군함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신경 중추입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를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어도 목표물을 탐지하고 유도해줄 눈이 멀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벌떼 드론 전술도 고속정 자살 공격도 중앙 통제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휘 통제가 끊긴 병사는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타격의 정밀도입니다. 과거의 전쟁처럼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융단 폭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거주구역이나 무관한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군사시설의 핵심부만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투박한 재래식 폭탄이 아니라 고도의 스텔스 기술과 정보력이 결합된 타격 자산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란 방공망이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이미 이란 영공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거나 혹은 내부 깊숙이 침투한 특수요원들이 좌표를 찍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분산 방어 전략인 모자이크 전술을 통해 생존성을 높이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려나간 조직은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의 레이더가 꺼진 그 순간
이란의 해안방어선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 해협으로 진입해도 이란군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눈을 잃은 거인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자 당황한 테헤란 정권은 급기야 전 세계가 비웃을 만한 총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가스 누출 사고. 이것이 테헤란 정부가 내놓은 공식 해명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입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10여 개 도시에서, 그것도 정확히 군사시설과 전략 거점들만 골라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전부 가스 누출이라니요. 이란의 가스 배관들은 서로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스 분자들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자폭하기로 결의라도 한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이 총극은 역설적으로 이란 정권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차마 공격당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공격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부어 구축한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 떴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러시아산 S-300, 나아가 S-400 미사일 시스템이 자신들의 하늘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큰 소리 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값비싼 레이더들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적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경보 사이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타격이 이스라엘의 F-35 아이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나 미국의 고도화된 전자전 공격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란의 구형 레이더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유령들이 밤하늘을 지배한 것입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지하 시설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폭발 중 일부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군이 보유한 BU-57 예명 벙커버스터와 같은 초대형 관통 무기의 위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십 미터의 강화 콘크리트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는 이 괴물 같은 무기 앞에서 이란 지도부가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가스 누출이라는 거짓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지도부 스스로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렸고 땅 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다시 사오면 되고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군사적 신뢰는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진 그들에게 이제는 미사일보다 더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독재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역겨운 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도록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뒷주머니를 털어보면 달러 뭉치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자녀들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호화 아파트에서 미제 승용차를 몰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위 관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반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쇼일 뿐 실제 삶의 목표는 미국 영주권을 따서 안전하게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자 비상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비상구의 문을 영원히 용접해버렸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정권의 고위 관리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미국 비자를 전면 취소하고 추방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 불릴 만한 체크메이트입니다. 폭격은 건물을 부수지만 이 조치는 사람의 욕망과 미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헤란의 호화 저택에 앉아있는 장군들과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폭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긁어모은 검은 돈이 예치된 미국 계좌가 동결되고 미국 유학 중인 아들과 딸이 짐을 싸서 강제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가장 공포스러워합니다. 자국민을 탄압하여 얻은 부와 권력을 안전한 미국 땅에서 누리려던 그들의 은퇴 플랜 B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누비오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너희도 함께 불타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역사는 잔혹한 교훈을 줍니다.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시민들의 시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치고 있던 군부와 비밀경찰, 즉 기득권 세력이 더 이상 차우셰스쿠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가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순간 충성심은 순식간에 배신으로 바뀝니다. 배가 침몰할 때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리듯 지금 이란의 지배계층 내부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권력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충성하다가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배신하여 목숨이라도 건질 것인가? 미국은 이 딜레마를 던져줌으로써 적의 내부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의심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조직은 마비됩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요새의 성문을 부수는 대신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이 서로 칼을 겨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묶였고 가족은 인질이 되었으며 도망칠 뒷문은 잠겼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만 이성적인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서 살기를 찾기 위해 대장을 제물로 바칩니다. 바야흐로 이란 정권의 수뇌부를 겨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끝에는 미국이 준비한 마지막 시나리오, 바로 머리를 자르는 참수작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바그다드 공항 인근을 뒤흔들었던 화염을 기억하십니까? 이란 군부의 실세 중의 실세, 그림자 사령관이라 불리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이 쏘아올린 헬파이어 미사일에 산화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 사건은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면 적의 지휘관이 어디에 숨어 있든 누구의 보호를 받든 반드시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방아쇠를 당겨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해졌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의 밀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하나같이 섬뜩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참수작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의 보병을 줄이거나 탱크를 부수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내어 몸통 전체를 일거에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가장 과감한 전략입니다. 이번 작전 테이블 위에 올라온 목표물은 일개 사령관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 통수권까지 거머쥔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국가 원수를, 그것도 종교적 신성성까지 갖춘 지도자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메네이는 겹겹이 쌓인 요새와 수천 명의 최정예의 근위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란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후세인은 그랬고 빈라덴이 그랬듯 미국의 타깃리스트 최상단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의 생명시계는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계획서에는 핵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도부 제거 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뱀의 독리를 뽑는 것보다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훨씬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구심점을 잃고 각자 노생의 길로 흩어질 것이 뻔합니다. 명령을 내릴 뇌가 사라지면 손발인 군대는 마비됩니다. 미국은 지금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지도부가 생존을 걱정하는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이란의 거리에는 아주 낯설지만 강력한 과거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40년 전 쫓겨났던 왕의 그림자가 폐허가 된 벽 위로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다르 아바스의 혁명 수비대 시설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그 혼란 속에서 발견된 기이한 흔적 하나가 이란 정권의 뼈를 때렸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마치 요새와도 같았던 호텔의 외벽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낙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황제 폐하 만세.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 신정 체제를 전복하고 1979년 혁명으로 축출되었던 팔라비 왕조의 복귀를 열망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대담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자유는 억압받았으며 젊은이들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던 시위대의 함성은 이제 단순히 히잡을 벗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현재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이름이 구세주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0년 전 억압은 있었을지언정 적어도 배는 곧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 장교가 암살당한 바로 그 장소에 적의 수장이 아닌 옛 주인의 이름을 찬양하는 글귀가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란 내부의 감시망조차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며 어쩌면 군 내부에도 왕정복고를 지지하거나 현 체제에 반기를 든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미사일이, 내부에서는 성남 민심이라는 화라산이 동시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테헤란의 집권자들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가장 두려운 적은 국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발밑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 동맹의 배신, 트럼프의 침묵, 레이더 기지의 파괴, 그리고 루비오의 비자 취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미국의 말려 죽이기 전략입니다. 미국은 먼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눈을 멀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지도부의 개인적 테러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공은 테헤란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이란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 세계와 함께 죽자는 식의 자폭카드를 꺼내들까요? 아니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대칭 전력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십시오. 본 분석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나리오이며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따라 실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